4차년 사업 진행할 관련하여서 사업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태경 사무관이고요. 이렇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윤호 과장님 등해서 같이 저희 PM 맡아주고 계셔가지고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좀 불가피하게, 네, 오늘 저희 사업 설명회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요. 좀 불가피하게 저희 과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네, 빠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김에 그냥 오히려 조금 더 불필요한 부분은 좀 더 날리고, 필요한 부분, 또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사업자분들한테 저희 4차 사업, 이제 곧 있을 사업 공고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는 자리이니만큼 그런 말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희 이번에 4차 사업, 일단은 요 내용은 아마 조금 그러니까 오늘 요대로 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해서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유튜브 계정에 좀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4차 사업 준비하는 걸 조금 요 페이지랑은 상관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1, 2, 3차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후년 26년 초에 아마 1차 사업이 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게 2020년에 세팅된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좀 발전된 기술이나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그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1차 장비를 좀 교체하는 거에 있어서 요번에는 월 2만 원에 1.2만 가구 약간 시범 사업격으로 시작을 하여서 그 1차 사업을 교체하는 사업에 있어서 요 사업을 좀 참고 삼아서, 그리고 저희는 계략적으로 이런 제안 요청서 규격서를 좀 제안해 드리고 민간에서 좀 많이 발전된 기술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고, 그런 형태가 아마 좀 표준이 되어서 1차 장비가 교체될 5차 사업의 좀 표준이 되어서 진행하는 시범 사업의 형태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비는 1.2만 가구에 월 2만 원으로 해서 5년간 이자 이런 거 빼고 144억 정도의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요 준비한 PPT 내용대로 좀 진행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은 좀 그냥 간략간략하게, 또 더군다나 이 자리는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자리다 보니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업이 뭐 법적 근거를 앞으로는 조금 더 탄탄하게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45번에 담기기도 하였고, 올해 3월에 진행하였던 민생토론회에서도 하나의 과제 꼭지로 담겨서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 구성은 현재까지 3차 장비는 이와 같이 총 5개 장비로 구성이 되었고, 아래 대응 실적과 같이 많은 독거노인분들의 안전, 안부를 묻는 사업으로서 내부, 외부 많이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응급 상황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재가 감지가 되었을 때 곧바로 119에 호출을 하게 되고요. 연기 감지를 하여서, 그리고 응급관리원도 이 상황을 보고를 받고 대상자 사후 관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응급호출, 미끄러지시기 쉬운 화장실이나 뭐 와상환자의 경우에 침실 옆에 응급호출 버튼을 설치를 하여서 이 경우에도 역시 119로 곧바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저희 수행 요원인 응급관리요원이 이 상황을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량 감지, 도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부분은 119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고, 이런 상황이 응급관리원한테 전달이 되면 응급관리원이 이 부분을 119, 일단 본인이 먼저 안부 확인을 하고, 그리고 119 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 조금 옛날 그림이긴 한데, 앞으로는 저희 장비의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서
건강, 뭐 정서 지원 부분들을 많이 좀 강조를 할까 싶습니다. 어, 현재 그 저희 태블릿 PC 형태로 제공되는 것의 좀 장점을 살려서 기상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 정보들, 생활 정보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 그리고 하나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웨어러블 장비 등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밀착되어 장비다 보니까 건강관리 등에 있어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3차 사업을 통해서 정서 지원, 뭐 AI 케어콜 같은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었고 그거에 대한 좀 성공적인 좋은 반응들을 많이 보면서 정서적 지원에 대한 방향을 좀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어플을 개발을 4차 사업부터는 좀 진행을 하여서 가족들도 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네, 좀 가족들까지도 좀 나눌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진행 일정은 이렇게 계약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뒤에 세분화돼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계약을 한 다음에 9월 한 3개월간의 장비 개발 일정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범 운영한 다음에 확산 설치까지 11월 초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저희가 또 1.2만 가구 지난 차수에 비해서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1개월 내외로 확산 설치가 다 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5년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사업자, 저희가, 네, 장비 사업자, 뭐, 기기 통신 사업자 분들한테 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저희 그 사업 공고에 있어서 좀 참고 드리도록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서부터일 것 같습니다. 현재 3차 사업까지는 크게 5가지 장비였습니다. 게이트웨이가 있었고, 게이트웨이는 태블릿 PC랑 레이더 센서로 구성이 되었고, 화재 감지기, 연기식 화재 감지기가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활동량 감지기, 응급 호출기, 출입문 감지기가 각 한 대씩 설치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이트웨이에서 레이더 센서를 좀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레이더 센서의 뭐 여러 가지 기능은 주목할 만하지만, 저희, 조금, 그,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부분이나 레이더 센서의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어, 레이더 센서를 빼고, 세 번째 동그라미 활동량 감지기를 오히려 한 대 더 추가를 해서, 비용적인 부담을 좀 낮추는 형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감지기는 현재 연기식 한 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생활 하시면서 샤워 수증기라든지 고등어 태우는 연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신고가 좀 종종 발생하는 걸로 보여서 연기, 열, 복합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어러블 장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웨어러블 장비, 뭐 저희가 생각하는 형태는 또 어르신의 특성상 고려를 했을 때, 뭐 요새,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스마트 밴드 수준인데요. 뭐 사업자의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따라서 장점, 특기에 따라서 뭐 스마트 링의 형태도 있고 스마트 워치의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 저희가 또 모르는 그 스마트 웨어러블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특기를 살려서 제공을 해주시면 되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웨어러블 장비를 추가를 함으로써 또 여기 웨어러블 장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기를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앞서, 어, 화재, 아, 화재 발생 시에 있어서는 열, 연기, 복합으로 감지가 되어서 119에 신고가 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앞으로는. 그리고 응급 호출의 경우에는 댁에서 이렇게 차고 계시는 웨어러블 장비로 어디서든 신고를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활동량 감지도 이렇게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을 함으로써 그 움직임, 뭐 활동량 이런 거를 조금 더 민감하게, 네, 민감하게 좀 감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웨어러블 장비를 통해서 뭐 운동량, 활동량 이런 거 아니면 심박, 호흡 아니면 수면, 스트레스 지수 이런 걸 통해서 건강 뭐 이렇게 좀 활동이 없으셨던 날에는 뭐 스트레칭 영상을 자동으로 재생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네, 또 그거랑은 또 별개로 뭐 게이트웨이를 활용하여서 복약 알림 이런 것도 좀 제공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예, 뭐 여러 가지 좀 활동이 없으셨다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면 케어콜, AI 케어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서 안내해 주는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네, 그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살려줘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거나, 뇌 운동, 뭐 스트레치 영상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이 조금 더 웨어러블 장비랑 결합이 되면서 웨어러블 장비에서 받은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스트레칭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표출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음성인식 프로그램은 조금 더 고도화된 형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AI 케어폴 현재 3차 장비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돌봄 어플까지 제공해 주시는 것을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이윤호거든요. 우선 앞에 이제 최경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4차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마 금액은 말씀을 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통신비 2만 원으로 올라가는 부분.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웨어러블 장비가 추가된다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 장비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공통적으로는 뭐 이제 3차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백내 장비의 재고나 지급이나 회수 수리에 대한 이제 서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중개 서버 관리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저희 디지털 돌봄 시스템으로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뭐 맞춰서 저희 쪽으로 이제 전송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 장비 규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웨이에 대한 부분은 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뭐 그 뭐 모니터가 포함한 단말기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4개의 작동 버튼이 또 필요하고요. 그 4개 작동 버튼은 여기에 이제 제시된 것처럼 119 센터 전화, 그다음에 전화 수신, 동작 취소 버튼을 구성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시 전원하고 배터리 구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신은 센서 간의 통신은 지급이 등 무선 통신을 위해서 이제 센서 정보를 수신하고요. 음성 발생 기능에 대한 소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대상자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거나 중증 장애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온오프 기능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장비에서 게이트웨이에 이제 포함됐었던 레이더 센서는 저희가 이제 웨어러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웨어러블을 이제 제시해 놓은 사항으로 이제 대상자의 이제 심박수를 웨어러블에서 이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레이더 센서를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는 AI 단말기로 좀 제한을 해주셔야 되고요. 게이트웨이 모든 요구사항을 좀 지원하셔야 됩니다. 뭐 규격서 사항에는 뭐 작년하고 많이 달라진 건 없고 레이더 센서가 좀 제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본체, 스트랩, 뭐 액세서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블루투스 통신은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까지 이제 좀 이루어져야 되고, 최소 사용일이 일일, 반? 약 2일까지 좀 이제 최소 사용이 되어야 이제 어르신들께서도 이제 사용하실 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댁내에서 응급 호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예전에 이제
그 응급 호출기 기능을 동일하게 여기에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웨어러블 통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건강 관리에 대한 뭐 걷기라든지 아니면 뭐 심박수 체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웨어러블을 통해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좀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 감지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과 연기의 복합 감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이유는 그 1차, 2차, 3차 때 연기만 이제 감지를 했을 때 약간 이제 오호 감지나 뭐 민간 감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청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출동을 해야 되는 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부분을 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연기와 열 복합 감지로 소방청에서 이제 가이드를 좀 해주신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통직 승인을 받은 준수하는 기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건전지 수명은 마찬가지로 10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외 센서 기호는 뭐 작년하고 똑같은 이제 방수 기능 IPX7 이상이나 브라켓을 이용한 이제 경고함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건전지 수명은 5년인데 뭐 1년간 이제 배터리를 뭐 보장을 하고 배터리 계속 교환하는 방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12,000대긴도 하지만 저희가 이제 통신비가 2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에서 레이더 센서가 없어진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부분을 좀 추가를 시켰습니다. AI 케어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보도하는 방향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AI 케어콜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제시하는 방향은 활동 미감지, 정기 안보 확인, 응급 상황, 뭐 사후 관리, 가동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케어콜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 미감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 이제 제실인데, 이제 활동이 1시간 동안 미감지인 경우에, 이제 대상자한테 케어콜을 발송하게 되는 걸 이제 추가를 했고요. 우선, 처음에는 게이트웨이 쪽으로 이제 먼저 전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도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이제 대상자한테 전화 가는 방식으로, 어, 저희 규격서에는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기 안보 확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조금 시스템에서 안보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택해서 케어콜을 갖다가 자동 발신하는 방법으로 이제 제시를 해놨고요. 응급 상황 사후 관리라는 거는 실제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응급 관리 요원분들이 원래 사후 관리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케어콜을 통해서 이제 업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제시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가동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전원을 자주 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서 뭐 배터리 뭐 게이트웨이가 이제 전원 차단이 되어 있으니 전원을 꼽아달라는 안내 메시지, 안내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어콜 자동 발신을 추가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족 돌봄 앱인데요. 가족 돌봄에는 그 보호자 대상으로 응급호출에 대한 알림이 이제 가는 부분이 있고 건강 상태 정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호자한테 안내를 할 수 있는 앱을 이제 구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앱은 이제 개발하신 다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서버 내에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앱스토어나 그다음에 구글 스토어에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세부 기능 이제 기능별로는 이제 응급 상황에 대한 알림이나 그다음에 이제 응급 관리원이 안내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제 기상청 정보에 대한 이제 생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신할 수 있는 메시지함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이제 활동 미감지인지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뭐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조회 화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대상자나 응급관리요원, 뭐 센터에 이제 전화할 수 있는 그런 통화 기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량 감지에 대한 거는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이 이제 1시간 이상 감지가 안 될 경우에는 활동 미감지로 이제 가는데 저희가 이제 활동 감지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는 이제 레이더 센서랑 활동 감지기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면 레이더 센서가 없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웨어러블 장비랑 이제 그 활동량 감지기 물론 이제 웨어러블 장비는 이제 게이트웨이 백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약간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범위에 대해서만 이제 상태 심박수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포함을 시켜서 제시 상태의 이제 어르신의 활동 상태를 체크하도록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컨텐츠라고 해서 측정된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게이트웨이의 돌봄 앱을 연동해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제 건강 상태의 개선 효과에 따른 이제 리포트나 뭐 이런 부분 뭐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고 응급관리원들이나 아니면 보호자가 안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이제 제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제 설치나 확산 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백내 장비의 개발은 3개월입니다. TPA 검증까지 이제 관련 재시험까지 이제 고려한 기간이긴 한데, 이번에는 웨어러블까지 이제 포함이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범 운영은 한 주가 좀 줄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3주 이내에 뭐 시범 운영을 하는데 1차 시범 운영 기간은 1주 주어지고요. 기준이 이제 미달되거나 뭐 불합격 시에는 1주간 조정 기간이 주어지고 2차 뭐 최종 시범 운영 기간 1주에 실시가 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본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3차 사업하고 동일하게 SLA 평가를 진행을 하는데, 서비스 수준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수준을 이제 직접으로 이제 측정하고, 평가하고, 뭐, 산류하는, 뭐, 단계로 좀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 단계별로 평가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준비 단계에 대한 부분이랑, 공급 단계에 대한 부분, 운영 단계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단계별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2만 대긴 하지만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관리나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이제 AS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 단위의 전국망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예비 장비에 대한 부분은 오른쪽과 좀 같은데 1.2만 가구의 설치 수량 외에 예비 장비의 수량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게이트웨이랑 차종 센서 같은 경우에는 1%를 저희가 잡았고요.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100%를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AX에 대한 부분은 백내 장비 무상 5년간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휴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주셔야 되는 거고, 휴거일부터 10일 이내에 완료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이제 사업은 이제 1, 2차, 3차랑 동일하게 임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이제 철거나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사에서 이제 공급 장비나 보관 관리를 하시고, 철거나 재설치를 모두 다 담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완전적인 운영 단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수준 협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까랑 동일합니다.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제안사 평가는 뭐 작년하고 이제 동일한데요. 제안사가 제안한 제안사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고요. 장비 성능에 대해서 품질 평가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만들어가지고 이제 장비를 뭐 제시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한 10분 정도 시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제안 평가
안내할 때 정확하게 이제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터 관리에 대한 부분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안정적인 운영, 요건 진짜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또 경영 상태나 뭐 유지보수 관리망에 대한 규모 평가도 들어가 있고, 가격 평가는 그 외의 사항으로 조달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평가 일정은 아직 장소는 좀 미정인데, 아마도 저희 정부원이나 서울역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교육 공고는 6월 초에 아마 예정이 되어 있고, 그보다 좀 빨리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례대로 보신다고 하면 본공고는 6월 중순, 제안서 평가는 6월 말 정도 진행이 되고요. 날짜자 공고는 바로 이제 제안서 평가 끝나고 나서 날짜자가 선정이 되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7월 초에 안내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사무관님께서 더 추가적으로 마무리 아,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요. 제가 조금 더 뭐 외부에서 좀 질의가 많았던 부분 먼저 좀 오늘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뭐 1, 2분만 좀 얘기 드리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뭐 질의응답, 네. 지금부터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일정은 아직 내부적인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외부에 제안 요청서, 규격서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일정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사업 설명회 통해서 대략적인 부분 좀 바뀌는 부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초나 5월 말쯤 되면 그 조달청 홈페이지 통해서 사전 규격 공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제안서 평가 관련해서 첫 번째가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가 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재작년 3차 장비와 똑같이 장비 시연에 대한 부분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장비 시연을 하는 그 장비에 대해서는 이 장비 그대로 이걸 들어올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장비에 대해서 좀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참고 사항이지 아직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계약이나 서로 기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개입할 그,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제안 요청서에 그 시연을 좀 보고 있다. 그 시연의 성격이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서 평가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그 사업, 4차년 장비가, 그래서 그게 크게는 1.2만 가구에 2만 원으로 늘었고, 이 2만 원에 이 1.2만 가구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장비의 그 브릿지, 이제, 네, 20년부터 시작한 그 형태와 이제 26년에 새로 도입될 장비의 약간 브릿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다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봐주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웨어러블 장비나 케어콜이나 그간에 없었던 서비스들을 좀 요청드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중에서 웨어러블 장비가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블루투스 기능이나 LTE까지 넣어서 이렇게 통신까지 되는 기능이나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청드리는 형태는 블루투스 형태만, 그러니까 통신 기능이 없는 LTE 기능이 없는 블루투스 형태만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 2만 원으로 올렸다시피 운영 관리를 정말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AS 등등 뭐 10일 내 처리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비 수량으로 정해져 있는 요거까지 2만 원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120대, 120대 그리고 웨어러블 장비는 12,000대가 뭐 저희의 기책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일단은 무상으로 2만 원에 포함돼서 교체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이 장비 이 대수를 넘을 때는 저희가 그 그간에 해왔던 것처럼 그 책임 소재를 따져서 뭐 저희 쪽의 책임으로 인한 거다 하면 저희 그 가격대로 이렇게 교체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최소한의 규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3차 사업에 들어오면서 3차 사업자가 AI 케어폴이라든지 음성인식이라든지 저희가 좀 고려하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많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최소한의 규격이고 그 최소한의 규격이랑 지금 저희가 세팅한 뭐 예비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뭐 비용 편익적인 구조를 타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뭐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자가 이런 더 좋은 기술을 제안을 하고 그 좋은 기술의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1% 그리고 웨어러블 장비 100% 예비 수량을 두고 있는데 이거까지는 뭐 비용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버된다라는 부분이 좀 저희도 납득될 만한 수준으로 논의가 되면 이 예비 수량도 조정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가 사전에 좀 여러 가지 질의를 받은 부분 등등 해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드렸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